자, 계속해서 우리 3회 한번 풀어볼게요. 2013년 3회 산업기사 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보도록 합시다. 41번 보시게 되면 변압기 문제인데 변압기 용량을 75kV 줬고요. 6200V 단상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를 4% 줬죠. 그리고 1차의 단락 전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1차 단락 전류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단락 전류 공식은 퍼센트 제분의 100에다가 IN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1차 측에서 단락 전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 전격 전류 또한 1차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퍼센트 제분의 100에다가 IN이란 놈은 단상이니까 뭐예요? V분의 P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V분의 P인데 1차니까 전압도 1차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까지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4% 줬으니까 4분의 100. 그리고 1차의 전격 전압 V1이 6000이죠. 그 다음 P값을 75kV니까 기본 단위로 바꾸면 10에 3승 해서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누른 결과가 312.5A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엄청난 전류가 흘러가고 있죠. 단락 전류. 사고 전류 중에 우리 가장 큰 사고 전류가 바로 이 단락 전류가 되겠죠. 여기서 하나 더 잡아드리면 2차 측에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여기도 2차로 잡아줘야 됩니다. 전압도. 그 다음에 3상이면 루트 3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얘는 단상이니까 V분의 P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이런 문제도 있죠. 임피던스를 갖다 4% 줬을 때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 몇 배냐? 25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5% 줬을 때 몇 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배가 된다. 그럼 기본 스타일의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3번이 되겠죠. 답은 3번 되겠고요. 자, 이 풀기 전에 4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번 문제는 삼상 유도 전동기에 공급 전압이 일정하고 주파수가 정격값보다 수 감소했을 때 다음 현상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결론은 뭐예요? 주파수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유도성 리액턴스 XL이라는 놈은 오메가 L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오메가 L이라는 놈은 뭐야? 2파이F L이 되겠죠. 그럼 L 값이 주파수가 감소하면 뭐가 감소합니까? 유도성 리액턴스가 감소되고 동기 리액턴스가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 옳지 않은 거. 그래서 감소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회인가 2회인가 풀면서 1회 땐 것 같은데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이 아닌 거 하고 물어봤는데 기본량이 아닌 거나 시험이 아닌 거나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세 가지만 잡아 드릴게요. 우리 원선도 이거 잘 나오고 있네요.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닌 것 나오면 무조건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슬립 측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가지 시험은 뭐뭐뭐 있었습니까? 첫 번째가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누구예요? 우리 무부하 시험이 되겠죠. 또는 우리 개방 시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속 시험이 되겠습니다. 제가 문제 풀면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그거는 꼭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내용을. 그래서 여기서는 슬립 측정이니까 답이 2번밖에 없죠. 2번. 그 다음에 44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시험이, 요 세 가지 시험이 우리 나중에 변압기 가면 등가회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 나오죠. 변압기 등가회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 똑같은데 요것만 우리 단락 시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4번이 바로 그 얘기가 되겠죠. 등가회로 작성에 필요하지 않은 시험.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이 있고요. 무부하 시험, 개방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속 시험 말고 단락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필요한 시험이고요. 필요하지 않은 시험은 3번밖에 없죠. 그 반환부하 시험은 누구예요? 온도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온도 시험. 반환부하법. 얘는 바로 온도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도 시험. 예, 그래서 우리 뭐 카프, 호킨스, 브론데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45번 보도록 할게요.
45번 보시면 단상 반파라고 했는데 우리 정류기 쪽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류회로. 정류기 쪽에서도 정류회로 문제가 되겠죠. 정류회로. 그래서 직류전압이 50V, ED가 되겠죠. 우리 ED 값이 50V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물어본 거는 다이오드의 최대역 전압,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 물어봤는데 이 PIV라는 것은 뭐냐면 전류가 원래 전원 측에서 부하 측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 방향으로 흘렀을 때 전압의 크기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 측에서 전원 쪽으로 흘러 들어왔을 때 발생되는 전압의 크기가 얼마냐. 그래서 PIV 공식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우리 반파일 때는 루트 2의 2입니다. 이때 2는 당연히 누구냐? 교류인데 교류는 교류인데 시료값이에요.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값, 시료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ED값 50V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지. 얘가 직류니까. 얘는 교류고. 그래서 우리 단상 반파일 때 ED값은 얼마냐면 0.45배의 2가 되는 거죠. 직류, 교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구해야 되니까 2라는 놈은 0.4를 넘겨서 나누면 되죠. 0.45분의 ED가 되는 거죠. ED가 직류니까 50. 그래서 요거 구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요걸 구한 게 얼마냐면 111 나오죠. 그럼 루트 2에다가 교류의 시료값 111 넣어서 두들기면 157V 나오네요.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네. 전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파는 무조건 반파의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IV는 2 루트 2의 2가 되는 거고요. 0.9의 2가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자, 그래서 46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46번 문제는 지금 용량이 2kV짜리 줬고요. 그 다음에 3000의 100V 단상 변압기를 단권 변압기요. 승합용 변압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하여 승합기로 사용할 때 1차 측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이 볼테이지가 높은 전압이 1차 높은 전압이니까 이게 하이 볼테이지가 낮은 전압이 되는 거죠. 1차니까 우리 승합후가 높은 전압이니까 1차 측은 3000V 낮은 전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측의 전압이 높은 전압, 승합후니까 하이 볼테이지 VH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 용량을 물어봤는데 항상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하 용량이 자기 용량보다는 크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거 아버지라고 그랬잖아, 아버지.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돈이 항상 많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식이 VH분의 VH-VL 이렇게 따지는 건데요. 요 놈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부하 용량이라는 놈은 VH-VL분의 VH에다가 자기 용량을 갖다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지금 낮은 전압, 로우 볼테이지는 3000V 줬는데 문제는 높은 전압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이 높은 전압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1 플러스 A분의 1에다가 낮은 전압, 로우 볼테이지를 갖다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누굴 얘기하는 거면 A는 권수비지요. 그래서 1 플러스 A분의 1인데 A 값이 얼마예요? A란 놈은 우리 그 3000에 100V 줬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V2분의 V1이니까 공식이 전압비가. 그럼 요거 약분하게 되면 A가 얼마냐면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분의 1이 되고요. 낮은 전압은 3000V.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3100V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권수비를 이용했더니 승합된 전압이 100V 커졌다 그 얘기예요. 300에서 3000에서 3100으로 100V가 커졌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높은 전압이 3100 마이너스 낮은 전압 3000이고요. 다시 높은 전압이 3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용량은 지금 얼마 줬냐면 2kV 줬죠. 그러니까 2K는 아들 용량이니까 부하 용량, 아버지 용량은 더 크겠죠. 그래서 요거 가 62kV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은 100V 승합했지만 용량은 엄청 커졌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그죠? 거의 30배, 31배인가요? 예.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4번. 이거 체크해야 돼요. 4번. 자, 그 다음에 4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 문제는 전압비를 갖다가 3300에 110 줬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건수비 A를 갖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차 누설 임피던스가 Z1은 12 플러스 J의 13옴, 2차 누설 임피던스가 Z2 해가지고 0.015 플러스 J의 0.013. 차로 환산된 등가 임피던스는 이렇게 따집니다. 결론이 Z0는 해가지고요. Z1 플러스 Z2를 더해주면 되는데 항상 1차와 2차 사이에서 항상 누가 존재하면 건수비 A란 놈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2차를 갖다 1차로 환산하게 되면 A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A의 제곱.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런 관계식을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건수비 보면 우리 루트에 Z2분의 Z1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양변의 제곱을 취하게 되면 A의 제곱이란 놈은
Z2분의 Z1이 되겠죠? 그러면 Z1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제곱에 Z2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차를 1차로 환산할 때 값은 2차 임피던스에다 항상 A제곱을 곱해야만 1차로 환산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푸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 공식이 우리 시험에 또 1차 단락전류를 갖다 물어봤을 때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Z1 플러스 A제곱이 Z2다라는 거죠. 그럼 집어넣어야죠. 이건 계산 문제니까. 그럼 Z1은 복소수 줬을 때 실수 12 플러스 J의 허수를 J의 13옴을 줬죠.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한 다음에 A제곱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A제곱은 누구냐면 우리 A란 놈은 V2분의 V1이잖아요. 전압비에 의해서. 그러면 낮은 전압 V2가 110이고 맨 앞에 줬죠. V1이 3300입니다. 그럼 요건 얼마예요? A가 30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다가 30의 전체 제곱 때리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하기를 임피던스 Z2를 넣어줘야 되는데 0.015 플러스 J의 0.013인가요? 이걸 주고 있죠. 네. 요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요거를 30의 제곱이면 900이잖아요. 그래서 900 곱하기 요거 한번 하고 요 분배 법칙에서 구한 다음에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적용을 하면 답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실수와 허수로 쪼개져서 나오겠네요. 얼마 나오냐면 제가 그냥 여기다 답 써드릴게요. 25.5 플러스 J의 24.7옴 정도 나옵니다. 이거 이제 복소수로 표현한 거죠. 만약 여러분들 이거 크기로 구해라 그러면 루트에다가 25.5 제곱 플러스 24.7의 제곱해서 크기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몇 번이냐면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실수는 실수끼리 모으고 허수는 허수끼리 넘겨서 더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48번 문제는 두 대의 동기 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 경우 언제냐. 요거는 뭐 얘기냐, 우리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얘기죠. 이 병렬 운전 조건도 잘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조건이 아닌 거 나오면 용량하고요, 항상 또 하나가 출력이죠. 또 하나가 뭐 회전수가 대표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렬 운전 조건 항상 키위주 곱하로 기억을 하자라고 그랬죠. 키위주 곱하. 그래서 첫 번째 누구냐면요,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크기가. 그래서 크기가 같지 않을 때는 뭐예요? 무효순환 전류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이걸 갖다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했냐, 무효 횡류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순환 전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뭐 ZS분의 2, 2ZS분의 2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이 값을 갖다 우리가 기전력의 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전력의 크기에 의해서 위상이 나오죠. 공식은 제가 종류만 써드릴게요. 일단 공식은 앞쪽에서 제가 써드렸을 거예요. 한번 위상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위상이 같지 않으면 뭐예요? 무효순환 전류가 그런 거죠. 무효가 아니라 유효순환 전류가. 얘를 갖다 우리가 마찬가지 유효 횡류라고도 합니다. 유효 횡류.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됐어요? 우리 동기화 전류라고 했죠. 우리 앞쪽에 1회인가 2회 때도 다 설명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순환 전류의 크기는 얼마예요? 또 하면 ZS분의 2의 사인의 2분의 델타라고 했죠. 그리고 또 두 가지의 전력이 나온다고 했죠. 수수 전력하고 또 하나가 뭡니까? 동기화력해서 앞쪽에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 얘기가 결론은 뭐냐면 동기화 전류가 흘렀으니까 얘가 동기화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상차가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위상차가 같지 않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는 얘기죠.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뭡니까?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파수가 다르면 난조가 발생하고 그때 방지법으로는 제동건선이 있겠다. 그 다음에 파형이 같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상회전 방향이 일체된다. 키위주 곱하 뭐 이렇게 암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4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단자전압 V가 100V라는 얘기고요. V가 100V 토크에 대한 문제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IA는
우리 10A 줬고, 그 다음에 전기자회로 회장 RA가 되겠죠. RA가 얼마냐면 1옴이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가 1800이죠. N 1800. 이것도 직류기는 N이고 우리 교류 발전기, 동기 발전기는 NS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N이죠 그냥. 운전하고 있을 때 직류전기 토크가 얼마입니까? 토크 공식인데 kgm잖아요. 그럼 우리 0.975에다가 N분의 P를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 P를 갖다 뭐라고 했냐면 2에다가 IA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VI를 갖다 문자를 바꾸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중권 파권 나오면 2파이 A분의 P자 파이 IA 이렇게 쓰는 거고요. 또 킬로그램 메타로 나오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중권 파권에 대한 공식보다는 이 공식이 훨씬 더 잘 나온다는 얘기죠. 자, 0.975에다가 N분의 자, 전동기를 갖다 줬을 건데 직류 전동기라고 그냥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V-IA, RA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직권은 직권이라고 줘요. 그래서 직권은 V-IA에 RA 플러스 RS인데 여기서 아무 조건이 없으면 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IA에 RA에다가 IA를 곱해주면 되겠죠. 직권이면요, RS가 주어지겠죠. RS가. 우리 직권계좌 정의라고 하는. 근데 안 주어졌으니까 우리 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집어 넣어볼게. 0.975에다가 N이 얼마냐면 N이 지금 1800이고요. 그 다음에 V가 얼마냐면 100 마이너스 IA가 10A에다가 RA가 0.1이죠. 1. 그리고 다시 IA가 얼마예요? 10.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누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누르게 되면 약 0.49 정도 나오네요. 0.49 kgm 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냐면 2번에 있습니다. 2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0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50번. 자, 50번 문제는 삼상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Y결선을 하는 이유 중 델타 결선과 비교 장점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Y결선을 하든 델타 결선을 하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는 거잖아요, 발전기가. 그리고 델타에서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으니까 이 한 대 용량을 P라고 하면 몇 배예요? 3배가 되는 거죠. 3배니까. 그러니까 Y결선도 용량이 3배의 P가 되는 거고요, 델타 결선도 한 대의 용량이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야? Y가 됐든 델타가 됐든 용량 같다라는 거죠, 출력값이. 그러니까 지금 장점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출력을 더욱 증대할 수 있다. 이게 답이 틀렸다는 얘기죠. 1번이.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출력값은 얼마예요? 똑같이. 한 대 용량이 3배예요. 삼상이기 때문에. 근데 Y결선을 했다고 해서 뭐 출력이 더 커지고 델타에서 더 작아지고 이렇지는 않다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결론이. 우리 V결선이라는 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V결선은 한 대 용량에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루트 3배.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1번이 맞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예요. 1번이 틀린 얘기고. 그래서 요거 대표적으로 한 문제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더욱 증대할 수 있다가 아니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현상이 작아지는 이유 뭐예요? 우리 동기는 Y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전압이 낮으니까, 전압이 낮으니까 코로나의 방지 대책이 되겠죠. 전압이 낮으면 손실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Y결선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고 델타에서 순환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상전압 방지 대책이 용이하다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 Y결선은 접지를 할 수가 있죠. 접지. 그래서 그 어떤 뇌전류가 흘렀을 때 이 대지 쪽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발전기를 갖다 보호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전압 방지 대책이 용이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얘는 1번이 1번. 자, 그 다음에 51번 칠판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51번 보시게 되면 동기발전기의 자기여자 방지법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우리 단락비라는 놈은 무조건 클수록 좋은 겁니다. 안정도가 증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4번이 답이고요. 자기여자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진상전류가 흘렀을 때, 앞선 전류죠. 진상전류가 흘렀을 때 자속이 전기자반전에 증자작용이 있죠. 자속이 증가하는 그 증자작용에 의해서 전압이 상승하는 거죠. 여자 전류는 가만히 있는데도. 그래서 증자작용이 전압이 상승하고 정상전압,
까지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자기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 뭐 2대 또는 3대를 병렬로 모선에 접속하고요. 아니면 동기조상기를 접속해서 그 지상전류를 흘려가지고 원상태로 복귀를 시키는 거죠. 그 충전전류를 갖다 감소시키면서. 그 다음에 뭐 수전단의 변압기를 접속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락비를 적게가 아니라 크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2번 보도록 합시다. 균합선을 설치하여 병렬 운전하는 발전기 물어봤는데, 우리 이 균합선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전압차가 발생했을 때 순환전류가 흐르겠죠. 그 순환전류에 대해서 얇은 구리선이 있어요.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저항체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전위차에서 만들어진 순환전류가 저항이 큰 쪽이 아니라 저항이 작은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설치 목적을 물어보는데,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운전하기 위하여 얘를 갖다 설치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균합선의 설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디에 설치하냐고 물어보면요. 무조건 3가지 정도예요. 직권, 또 하나가 누구예요? 복권, 또 하나가 누구냐면 이 복권 발전기 일종인데 과복권이 있죠.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암기하기를 칙칙폭폭이라고 예전에 많이 암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복자 들어가고 직자 들어가는 거. 얘네들은 전압 변동의 부호가 뭡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놈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의 발전기이기 때문에 균합선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3번이 되겠죠. 그 옆에다가 하나 더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직권, 과복권 추가해서. 그 다음 5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보시게 되면 직류기에서 전기자반작용이란 하고 나왔는데, 전기자권선에 흐르는 전류로 인하여 생긴 자석에 무엇에 영향을 주냐고 했죠. 자, 그래서 전기자반작용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전기자반작용이라는 것은 전기자가 회전자잖아요. 우리 직류기에서. 그래서 얘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자속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N극이 있고요. 우리는 항상 전자석입니다. 우리는 전자석을 쓰는 이유가 우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구자석이 아니라 전자석을 씁니다. 여기 이제 자석이 자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력선이 이렇게 하나하나. 자력선의 묶음을 우리가 자속이라고 하는데 자력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누가 있냐면 전기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전기자가. 요거를 우리가 계자라고 하고요. 자석만 만들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축이 있죠. 가운데 중성 축이.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는 권선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는 나오는 권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전기자가 되는 거고, 회전자. 그럼 얘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얘가 회전을 해가지고 기전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세규자속에 의해서. 그래서 얘가 회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전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전류가 암페어 오르나서 법칙을 적용하면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발생이 되고요. 나오는 방향에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자속은 누구만 있으면 되냐면, 계자에서 빠져나오는 자속만 있으면 되는데, 이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권선 코일을 전류가 흘러가다 보니까 암페어 오른나서 법칙에서 돌아나가는 자속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은 이 주자속과 돌아나가는 자속이 서로 상쇄가 돼버리면서 감자적이라는 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영향을 주는 것이냐, 이게 결론은 계자에 또는 계자 극에 또는 뭐라고 해요? 계자에서 나오는 게 우리 주자속이라고 하거든요.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방지법으로 보극과 보상권선을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꽃 선락이 발생되고, 감자정이 발생되고, 편자정이 발생되면서 중성축을 이동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브러쉬를 이동시키는데 발전기는 회전 방향,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나중에 이런 영향만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일단 답은 2번이 되겠죠. 계자극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또는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또는 계자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서 2번을 찾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요거에 대해서 또 영향이나 방지법 나오면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다음 5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부하로 회전 중인 삼상동형 유도전동기에서 전원의 세 선 중 한 선이 개방되면 삼상전동이 어떻게 경부에다 밑줄고 있어야 돼요. 얘는 가벼운 경짜를 따가지고요. 부하가 많이 안 걸린 상태입니다. 부하가 뭐 예를 들어 가볍게 걸렸다는 상태인데 그때는 회전을 계속 합니다. 경부할 때는 부하 전류만 조금 증가하고 회전은 계속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과부하가 되면요, 전동기는 정지하게 되고요, 큰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서 소손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경부하기 때문에 미비하다는 얘기예요. 상태가 전류는 좀 증가하겠지만 회전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다음 55번 보도록 합시다.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용 나왔는데 요거는 우리 비율 차동 계정기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차동 계정기, 보울즈 계정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율 차동 계정기 우리가 전류 차동 계정기라고 하는데 요 백넘버 우리는 87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가 예를 들어 여기 뭐 델타가 있고요, 여기 Y 결선이 있으면 우리 위상이 실제 위상차가 30도만큼 발생되죠. 그래서 순환 전류가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소선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위쪽과 아래쪽에다 걸어주는 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 백넘버 바로 87번 계정기를 갖다 걸어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결선이나 뭐 이런 관계를 따지는 게 우리 전력하고 전력공학과목하고 우리 실기 쪽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상차를 갖다가 반대로 걸어주는 거예요. 여기 위에를 갖다가 Y 결선, 밑에를 델타 결선 걸어주게 되면 위상차가 또 한 번 30도가 발생되죠. 그럼 이걸 빼주면 0도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갖다 보호해 주는 거죠. 말 그대로 전류 차에 의해서 동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 코일과 뭐 동제 코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자, 55번의 답은 1번이고요. 5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은 델타 결선 변압기 한 대가 고장으로 제거되어 V 결선을 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고장 전자력이 몇 프로냐고 그러는데 이건 고장 전과 고장 후니까 결론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출력비 얘기하는 거죠. 출력비. 제가 두 가지만 잡아 드릴게요. 출력비와 이용률이 또 따라오죠. 항상 우리 회로 이론에서 나오고 전력공학에서 나오고 우리 기계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출력비라는 건 뭐야? 고장 전과 고장 후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고장 전에는 델타니까 우리 3배고요. 고장 후는 V 결선이니까 2배가 아니라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우리 V 결선은 루트 3배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코질질인가요? 57.7% 하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용률이라는 거는 얼마예요? 우리가 V결선을 갖다가 2대 있으니까 이걸 100%로 기준 잡아가지고요. 실제 용량은 우리가 한 대 용량이 루트 3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 다 이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2대가 있지만 100% 다 이용이 안 되고 실제는 루트 3배니까 이걸 적용하면 866이 나오죠. 그래서 86.6%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 전과 공급 후 출력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57.7%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죠. 이용률을 물어보면 86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7번 보도록 합시다. 57번은 전기자반작용 방지하기 위한 보상건설의 전류방향 물어봤는데 이쪽에 한번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이쪽에 전기자반을 제가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여기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요, 요거 우리 아까 답이 2번이어서 여기다 좀 옮겨서 드리고, 첫 번째 보면 영향이 있어요. 영향. 자, 여기서 잡아드릴 거예요. 자, 영향 보면 이 돌아가는 자석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로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라서. 그래서 영향이 첫 번째가 누구냐면 편자작용이 발생되는 거죠. 자석이 한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이 편자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브러쉬를 이동시켜야 되는 거죠. 중성축이 일단 이동이 됩니다. 왜냐면 한쪽으로 그 자석이 쏠리다 보니까 얘가 견뎌내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손실이 너무 커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미세한 각도에 대해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중성축이 이동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축에는 뭐가 달려있어요? 브러쉬라는 놈이 또 달려있죠. 기전력을 이제 외부에서 발생시켜서 외부로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브러쉬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를 갖다가 이동을 시켜가지고 기전력을 갖다 끄집어내 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기는 우리 회전 방향으로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회전 방향으로 이동이 돼서 회전 방향 이동을 시키고요. 전동기는 왼손 법칙에 의해서 우리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회전 반대 방향으로 브러쉬를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제 이렇게 회전 방향이 발전계 방향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방향이 전동계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누구냐면 감자작용이 발생되는 거죠. 자속이 감소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중성축이 이동되면서 불꽃 섬락이 발생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들어가는 게 여기다 옆에다 적어드릴게요. 방지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보상권선이 있죠. 계자극에다가 홍을 파가지고 코일을 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편자작용을 없애주는 보극 설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방지법이에요. 보상권선은 이쪽에다 걸어주는 거죠. 계자권선에 홍을 파가지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그 나오는 방향이니까 또 암페의 오른나도 법칙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돌아나가는 놈과 다시 이렇게 돌아나오는 놈의 상쇄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자극에서 발생되는 자속만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갖다 어떻게 감냐고 물어보면 전기자 권선의 전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감아주면 되겠죠. 반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워요? 우리 기니까 그냥 정반대라고 기억하는 거죠. 정반대. 정반대. 그래서 요거 찾으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요거 여기다 다시 한번 잡아서 57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전기자 권선의 전류 방향과 반대로 감아야만 서로 상쇄가 돼서 주자속만 남게 되겠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58번 들어가도록 여기다 할게요. 58번. 자, 58번은 전기자 전류 물어봤는데 토크의 단위가 kgm잖아요. 중권 파권이 없고 그러면 공식은 하나예요. 계속 이 공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공식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n분의 p죠. p는 바꾸면 뭐예요? 2의 ia가 되는 거죠. 얘 물어본 거예요. ia가. 그럼 ia를 이항하면 0.975 곱하기 2분의 t 곱하기 n 하고 나오겠죠. 집어넣으면 되죠. 0.975 역기전력 값이라고 하는데 좋죠. 얼마 전에 역기전력이 100V 줬어요. 100V. 그 다음에 토크가 얼마냐면 16.3이고요. 그 다음 회전수가 얼마냐면 1200rpm입니다. 요거 계산하면 200A 나오죠. 답은 4번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었고요. 그 다음 59번 이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번은 동기 임피던스 값과 시동상 같은 거 물어봤는데 전기자 저항은 무시한다고 그랬죠. 우리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해드렸는데 1회 때인가 2회 때인가 우리 동기 임피던스가 ZS잖아요. 우리 이론에서 임피던스라는 놈은 복소수로 표현해라 그러면 R 플러스 J X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기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임피던스가 아니라 동기발전기 내부에 존재하는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동기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수의 저항이 아니라 우리 전기자 저항이 들어가는 거죠. 전기자로부터 기전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플러스 J에다가 리액턴스인데 동기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기 리액턴스. 동기 임피던스 안에 동기 리액턴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저항값을 무시하게 되면 결론은 두 놈은 같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0.1일 때 얘가 10이거든요. 그럼 1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0.1이라는 놈은 10이랑 크기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는 놈이거든. 그래서 우리 동기 임피던스와 동기 리액턴스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차피 문제 조건에서 전기자 저항 무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답이 되겠죠. 또 대충 보면은 4번 찍는 분들도 있어요. 그 한글을 잘 읽고 찍어야 됩니다. 등가가 아니라 동기 리액턴스입니다. 그다음 60번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분권 전동기 운전 중 계자 저항기 저항을 증가하면 속도는 어떻게 물어봤는데 우리 회전수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회전수 공식은 K에다가 파이분의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물론 분권이면 V-IA RA고요. 직권이면 V-IA의 RA 플러스 RS가 되는 겁니다. 일단 2라고 쓸게요. 여기서는 우리 회전수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요 이 문제는 뭘 물어본 거냐. 우리 자속 파이가 IF잖아요. 원천이. 그럼 IF는 몇 분의 뭐예요? 이거 지울게 일단. 우리 계산 문제가 아니니까. 그럼 IF는 오메가 법칙에서 RF분의 V가 되는 거죠. RF분의 V. 그럼 봐봐요. 지금 계자 저항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얘를 증가시켰답니다. 그럼 얘가 증가하면 계자 전류는 반비례에 의해서 감소가 되겠죠. 그럼 얘는 비례니까 마찬가지 감소. 그럼 얘 또 회전수라는 놈은 자속과 반비례에 의해서 회전수는 뭐예요? 증가가 되는 거죠. 증가.
그래서 일단 답은 몇 번이냐면 증가한다 해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지금 기출문제의 세 문제를 다 알려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거든. 답은 다 뭐란 얘기야? 다 증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면 무조건 증가 찍으면 됩니다. 회전수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을 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죠, 관연도. 계좌 저항이 커지면 회전수 어떻게 되냐? 증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연도 문제. 계좌 전류가 감소하면 회전수 어떻게 되냐? 증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연도 문제입니다. 자속이 감소하면 회전수 어떻게 되냐? 증가. 결론은 뭐예요? 지금까지 문제는 다 증가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죠. 물론 얘가 감소하거나 얘가 증가하거나 증가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감소가 되겠는데 그런 문제는 나온 적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무조건 증가 찍으시면 되고요. 이건 진유기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3회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관연도 문제에서 또 같이 풀어보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